거래량 없이 낙폭을 보여줬어요. 거래량 없이 상승폭을 싹 다 반납했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종목을 볼 때는 차트 예뻐 그냥 사야지 라기보다는 얘가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 때문에 연결돼서 이슈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빅텍 같은 경우 차트 봤을 때 좋아, 61선 481선 이거 장기 이평선을 뭐 단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480일 저항 구간을 61선 저항 구간이 돌파했어요. 이런 것들 차트적인 관점으로, 게다가 뒤에 거래량 살아있는 것도 있잖아. 그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러시아 전면전 선포하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방산주가 올라간다? 갑자기 러시아가 전면전 선포했대. 그럼 에너지, 방산, 원자재, 식량 이런 얘들이 막 요동치겠죠. 그 러시아 전면전이다 라고 하는 거 이유 하나만 가지고 방산주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좀 애매하잖아. 그러다 러시아 전면전 선포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일단 방산주 차트가 좋으니까 한 번 더 움직이면 나올 수 있겠지. 이 전면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방산주 사는 사람 매수세도 들어올 거니까. 자, 근데 이것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5월 중후반에, 자 5월 이제 20일 날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왜 올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축하하러 올까요?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삼겹살이라도 먹고 약간 한우 먹고 갈라고 그렇게 오진 않았을 거예요. 정상이 일단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는 것부터가 그냥 단순히 악수하고 밥 먹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려고 오는 거란 말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군사 지원하십시오, 사실 요런 거 갖고 올까? 아닐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이거는 사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러시아를 좀 더 고립시키자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오게 되면은 보통 많이 다루는 게 안보랑 경제 쪽 얘기를 많이 다루게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쵸, 반도체 지원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달러 가치를 높여가는데, 그러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환율 1,3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심리적 마지노선이 1,250원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증시가 앞으로 계속 쭉쭉 올라가면 모를까? 국내 증시가 만약에 이따위로 흔들린다라고 하면 환차익 때문에 외국인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세가 잘 안 붙는 거, 환율이 올라가니까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안 붙는 거, 요게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국내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린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겠죠. 옛날에 코로나 때라던가 과거 경제 위기 때 한국하고 미국 이 양국이 통화 스와프라고 해서 이제 달러랑 우리나라 돈이랑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환율을 잡는 걸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부터 되게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통화스와프 여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겁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5월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올 선물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을 갖고 오면 우리나라도 뭔가 주는 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줄 수 있을 만한 선물들이 통화스와프, 너네 지금 환율 때문에 좀 걱정이라며 이거 좀 해줄게,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이게 경제적인 거라고 한다면 안보적인 측면도 있겠죠. 북한이 요새 뭐라고 하고 있죠? 러시아 굉장히 푸틴 형님 일 잘한다만 이러면서 우리 북한은 러시아를 사랑해요 무슨 막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에게는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 핵으로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정은이가. 자,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정권도 과거 민주당 정권에 비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미 안보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중국이 대만 쪽을 어떻게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 안보 동맹
지금 북한도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미군이라던가 미국 군수물자 이것저것들 이런 것들을 한반도에 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그래,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만을 노려는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북한도 압박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과거 정권에서는 사실 중국하고 북한 쪽에 좀 더 우호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었을 텐데, 만약에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런 식으로 안보 동맹이라고 해서 군사적인 동맹 이것도 더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게 방산 쪽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전면전이다 이걸 떠나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여기 관련주로 해서 방산하고 원자재 철강 쪽이 격테마로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거 생각해 보면은 방산 관련주들 얘네들도 조금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사실 대장격인 종목은 빅텍입니다. 빅텍이 대장이고요. 퍼스텍도 있을 거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막 드론 이쪽으로도 움직였던 것 같은데, 스페코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괜찮죠. 지금 보면은 스페코도 똑같아요. 얘 481선에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얘 거래량 봐요. 이때 거래량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낙폭을 보여줬어요. 거래량 없이 상승폭을 싹 다 반납했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낙폭의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현가 대비해서 한 3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폭, 일단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면전이라던가 방한 이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슈로 한미 안보 동맹 막 약간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얘가 다시 한 번 더 480이나 상승, 낙폭 시작됐던 초입 부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7,200원까지만 가도, 7,250원, 7,300원까지만 가도 현가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 3, 4%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1차 목표가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고 2차 목표가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다. 뒤에 거래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스페코 같은 경우는 7,3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8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밀린다라고 하면 일단 6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60일선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일단조는 어떤가? 자,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방산 관련주인데 얘도 뒤에 지금 거래량 큰 거 하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래서 비리비리 횡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면전 이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슈, 이 두 개의 격테마를 이뤄서 얘네들이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거래량 살아있고요. 지금 주봉 차트에서 60일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죠. 얘도 거래량 자체가 엄청 적거나 이런 종목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들어간다라고 하면 손절가 잡기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3,050원, 3,070원 부근이니까 여기 한 2,800 한 50원? 2,800 한 80원? 요 자리 이탈하면 좀 손절해야겠다. 요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저항 구간 있으니까 3,200원 정도 목표가. 여기 뚫으면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여기 있으니까 3,200원이 1차 목표가 한일단조가 되는 거고요. 2차 목표가는 볼벤 상단을 보셔도 돼요. 좀 크게 보셔도 되고, 분봉이나 60분봉 요거 보고 진짜 3,200원은 그냥 갈 것 같고 한 3,350원? 요 자리를 2차 목표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가 60일선, 481일선 요렇게 있으니까 요거 손절가 잡고 들어가시는 거 괜찮아 보여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7,500원? 7,450원 정도로 목표가 잡아보죠. 7,450원 정도 목표가 1차 목표가 잡고요. 2차 목표가는 볼벤 상단인 7,700원 부근을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481선인 6,750원 종가 마감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 가시는 게 좋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번에 다 손절한다 이런 것보다는 리스크 헤지용으로 해서 일부 정도는 항상 남겨놓는 게 나쁘지 않아요.